요즘 발바닥이 찌릿하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뒤꿈치가 뻐근한 느낌 혹시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괜히 힘들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쑤시는 것 같고 밤에 누워도 다리가 저릿해서 잠이 오지 않는 날들 혹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하지만 그 불편함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됩니다. 조용히 시작된 작은 발의 변화가 무릎 관절을 망가뜨리고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혈액 순환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요. 이 발바닥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 서울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오랜 시간 진료해 온 김도연 박사님과 함께 발 건강과 전신 건강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발바닥 파스 요법. 과연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중간에는 수십 년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다시 걷게 된 실제 환자들의 변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작지만 가장 강력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허리 통증, 다리 저림, 그리고 뇌혈관 질환까지 몸의 신호를 해석하고 치료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주사도 맞아봤고 약도 먹어봤는데 왜 하나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발바닥 건강은 점검해 보셨나요? 발바닥. 단순히 걷는 역할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작은 발바닥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릎이 아프고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까지 망가집니다. 심하면 목 디스크, 심혈관 질환, 뇌혈관 장애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발바닥 파스 요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통증을 덜어주는 수준을 넘어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삶의 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작은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작은 발바닥 변화가 온몸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곳, 그건 바로 발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서 전신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곳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발바닥의 아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치가 무너지면 체중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 무릎이 틀어지고 골반이 기울어지고 허리와 목, 심지어 뇌혈관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발바닥 통증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욱신거리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뻣뻣해지고 두통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와, 발바닥 하나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가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저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아픈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짐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발 아치가 무너지고 발바닥의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몸 곳곳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염증과 통증이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증상이 드러날 때쯤이면 이미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뇌혈관 장애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발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면서 시작된 문제. 그렇다면 이 무너진 균형을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다행히도 완전히 무너진 후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죠?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관리해야 하나요? 그런데요,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의 아치를 지탱해주는 작은 근육과 인대들이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발바닥 파스는 파스에 포함된 멘톨, 캡사이신, 살리실산 같은 성분들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통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우리가 용천혈이라고 부르는 부위는 전신의 순환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위를 자극하면 염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통증을 덜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네요. 발바닥 파스를 활용하면 몸 전체의 균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발바닥 파스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게 시작하는 이 한 걸음이 몸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증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특히 저희 진료실에서도 단순한 파스 하나로 다시 걷기 시작한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조금은 과장된 정보도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한 위치에 꾸준히 실천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직접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83세 이한수 어르신. 이한수 어르신은 2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10분만 걸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잠깐 쉬어야 했죠.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봤지만 그때뿐이었고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김도연 박사님의 권유로 처음으로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흘쯤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펼 때의 고통이 확연히 줄었고 2주가 지나자 지팡이 없이 30분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이한수 어르신은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6세 박정숙 여사님. 박 여사님은 양쪽 무릎 관절염으로 오래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수술이 두려워 버티고만 계셨죠. 그런데 발바닥 파스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릎에 붓기가 가라앉고 걷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무릎에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몸의 중심이 안정되면서 통증이 줄어든 겁니다.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바닥만 신경 썼을 뿐인데 무릎이 숨 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바닥 파스 요법 어떻게 정확하게 실천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발바닥 파스 요법을 어떻게 정확하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붙이는 위치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뒤꿈치 쪽으로 내려간 위치, 고혈이라는 부위를 찾으셔야 합니다. 발가락을 살짝 오므려 보면 발바닥 중앙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그 부위에서 뒤쪽으로 살짝 내려간 지점을 찾아 파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한쪽만 있는 경우라도 양쪽 발 모두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용천혈 부위에 정확히 파스를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 중앙에도 하나 추가로 붙여주면 허리 통증 완화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발가락 아래쪽, 그리고 새끼발가락 아래쪽, 이 두 부위를 중심으로 파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특히 팔을 들기 어려운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아픈 쪽 발에 조금 더 큰 파스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이 뻐근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목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 발바닥 쪽으로 약 2cm 들어간 지점에 파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붙이는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잠자기 직전입니다. 이 시간대에 파스를 붙이면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동안 파스 성분이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작용할 수 있습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유지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내시면 됩니다. 절대로 24시간 이상 붙이지 마세요. 피부 자극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스 종류입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육통, 관절통 파스면 충분합니다.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할 성분은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입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혈류 개선과 통증 완화에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보고 사용하세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발 상태를 꼭 점검하시고 조금이라도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파스를 붙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파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물을 충분히 드시고 가벼운 발목 돌리기 운동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지켜서 실천하신다면 발바닥 파스 요법이 여러분의 전신 건강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우리 몸 전체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작은 실천이었네요. 김도연 박사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우리의 무릎, 허리, 그리고 삶 전체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발 건강을 지키면서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볼까요? 다시 손주 손을 잡고 산책을 나서는 할아버지, 텃밭에 앉아 흙을 만지며 웃는 할머니, 계단을 오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힘차게 두 발로 걷는 건강한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발바닥 하나를 신경 쓰는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이렇게 환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이한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집 앞 공원을 걷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시 얻은 자유를 실감한다고 하셨습니다. 박정숙 여사님은 손주 생일 파티에 함께 가서 손뼉을 치며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아서 행복했고 움직일 수 있어서 더 행복했다고요. 작은 발걸음이 이렇게 큰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지금 통증 때문에 무릎과 허리 때문에 이젠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고 계셨다면 오늘이 바로 다시 시작할 날입니다. 손을 내밀어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발바닥이라는 작은 부위가 우리 몸 전체를 얼마나 크게 지탱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발의 무너짐이 무릎, 골반, 허리, 그리고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작은 관심 하나, 작은 실천 하나로 그 거대한 무너짐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 몸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발바닥에 파스 하나 붙이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의 울림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발걸음을 이어가요.